And the actor goes to Young-yoon, Minari. 윤여정이 미국 배우조합 시상식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미나리가 아메리카를 중심으로 한 미국에서 호평을 받으며 영화제 수상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헌데 영화를 본 국내 관객들에게는 해외에서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 같은데 왜 좋은 것인가를 일부 의아해하는 반응들이 있기도 한 듯 합니다. 가든 하나 만들 거야. 오늘은 영화 미나리의 작품적 특징을 알아보고 미나리의 기독교적 메시지와 복음적 배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화의 시각. 영화의 주인공은 두 부부인 듯 하나 영화의 실질적인 시선은 꼬마 데이빗의 시각을 따라 전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화 감독인 정이삭 감독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영화화하였다고 이야기하듯 아마도 데이빗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여 이야기를 진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듯 데이빗의 시각을 따라서 영화의 줄거리가 진행됩니다. 도시에서 일일 노동자로 생활하던 제이콥, 모니카 부부는 농장이라는 새로운 꿈을 찾아 시골 마을 아칸소로 찾아들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가정은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핸디캡이 많은 가정입니다. 일단 이민 와서 생활이 아직 안정되지 못한 상태라는 점, 그 와중에도 비전을 찾아 새로운 땅을 도착하게 되고 그곳에서 다소 불안한 새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는 물도 부족하고 도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허리케인 같은 자연재해와 지속적으로 찾아오는 재정적인 위기, 무엇보다도 아들 데이빗의 심장질환이 언제 다시 돋을지 모르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 요소들보다 희망이라는 가치를 더 크게 여기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개척합니다. 아빠 제이콥은 어린 아들에게 계속적으로 희망을 가르치려 노력합니다. 밭에서 수맥을 찾고 자연재해를 가족애로 이겨내며 아이들에게 어려운 모습보다는 희망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시를 떠나 아무 연고가 없는 시골로 찾아간 이유 역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부터가 새로운 삶을 찾아 이동하는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어린 데이빗은 어디로 가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왜 가는지는 알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 미나리는 개인의 신앙과 교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이 영화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이콥과 모니카는 그들의 대화에서 유추해보아 미국에 와서 한인 사회를 통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가 신앙이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는 신앙이 없었지만 이민 생활 중 교회를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인 사회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로 인해 교회를 떠났고 도시를 떠나왔지만 다시 교회로 돌아와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기도는 역시 어머니의 역할들이 큼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교회로 이끄는 역할도 엄마인 모니카였으며 농장일을 돕는 이웃 폴을 따뜻히 대하는 것 역시 엄마의 역할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상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막 도착한 척박한 땅에서 농사일 하기도 바쁜데 아들 데이빗도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불안한 가운데 수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교회를 꼬박꼬박 나간다는 것은 비약적으로 보자면 상식적이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영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존재는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끊임없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돌아보고 살아가는 이유를 하나님과 의논해야 하는 존재임을 영화 미나리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미국인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로서 그들의 역사임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영화 미나리에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벌써 30년이 지난 영화인 톰 크루즈 주연의
Far and Aw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00년대 영국에서 소작농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넘어가 아메리카 드림의 서부 개척 시대를 배경으로 땅을 두고 대결하는 스토리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땅을 개간하고 삶의 뿌리를 내리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미국의 역사는 1950년대 이후에는 또 다른 이민자들의 아메리카 드림의 역사가 미국에서 진행되었던 시기입니다. 미나리 역시 80년대 미국에서 이민 온 이민자 가정의 개척 역사입니다. 땅을 개간하고 물을 끌어오고 땀을 흘리며 수확을 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이 중요한 절기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어찌할 수 없는 자연재해와 사건 사고들을 겪는 미나리의 인물들을 바라보는 미국 관객들은 바로 자신들의 역사나 자기 선조들의 모습이 투영된 상태로 미나리를 관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많은 유색 이민자들 역시 자신들과 가까운 세대의 이야기로 느껴져 개인적인 경험들이 투영된 상태로 미국 관객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결국 영화 미나리의 주제는 가족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대표적인 공동체를 꼽자면 교회와 가정입니다. 스토리상에서 부부가 서로 대립하고 자녀가 아프고 윗 조부모 세대와 갈등을 빚고 소수 인종으로서 외국에서의 삶이 쉽지만은 않지만 그렇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가족의 모습과 가족의 가치를 영화의 핵심의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영화 미나리의 국적 논란. 미나리는 과연 미국의 영화인가 한국의 외국어 영화인가?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자본으로 만들어진 한국 가족적 가치관의 미국 영화가 현대를 사는 우리 대한민국 가정들의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이지 엽기적인 모양으로 가족들이 깨어지고 가정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들이 매주 뉴스에서 경쟁하듯 자극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는 이 시대를 향한 치유의 해법을 가족에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뚝 떨어져 태어난 사람은 없고 태어나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사회는 역시 가족입니다. 1인 가구 600만 시대, 그 가족의 가치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상당히 퇴색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가끔은 되레어 가족보다 한 개인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는 경향마저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 사회의 영화 미나리의 주제는 클래시컬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헌신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자 노력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며 공양한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요즘 시대상에는 왠지 조금은 낯선 주제인 듯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극중 미나리는 어느 곳에서든 환경에 굴하지 않고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아서 음식으로, 약으로, 향신료 등으로 여러 형태로 쓰이는 생명력 강한 한국의 작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영화 미나리를 보며 우리 가족과 나의 비전, 그리고 나의 마음의 상태 역시 거울에 비춰보듯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로운 삶이었습니다.